안녕하세요. 미국 재정가의 데니얼입니다. 소셜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가까운 소셜 오피스에 직접 방문하셔서 알아봐야 했었는데 요즘엔 온라인으로 대부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셜연금 홈페이지 www.ssa.gov에 들어가셔서 본인의 어카운트를 만든 후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본인의 소셜연금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My Social Security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소셜 시큐리티 스테이트먼트를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집으로 매년 우편으로 배달되었는데 요즘은 소셜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는 은퇴 연령대의 예상연금 액수와 장애연금, 그리고 유족연금, 255불의 데스 베네핏, 그리고 메디케어 혜택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뒷장에는 본인이 그동안 세금 보고한 근로소득 액수가 나오므로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각종 사회보장 혜택과 은퇴 플랜에 관련된 유익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소셜연금 사이트에서 본인 어카운트로 들어가 보면 아무런 기록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더군요. 그러나 근로기록이 있는 배우자의 소셜연금 기록에 의해 전업주부의 연금이 산정되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소셜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각종 혜택을 받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셜연금은 때가 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가까운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온라인 예약을 하시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서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서류로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 카드, 그 다음에 스테이트 아이디, 운전면허증이면 되겠죠. 패스포트, birth certificate, W2 폼이나 텍스 리턴 폼, 그 다음에 뱅크 인포메이션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는 별로 친절하지 않고 대기 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온라인 예약하시고 그 시간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한 부부는 한국에서 일하다가 3년 전에 미국 이민을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 부부는 한국에 있을 때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분께서 최근에 저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미국 소셜연금과 무엇이 다르고 미국에서도 한국의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라는 질문에 대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연금이라는 사회복지제도가 1988년 1월 1일에 탄생하여 처음엔 제한적으로 시행되다가 1999년 4월 1일부터 전 국민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혜택 범위는 미국의 소셜연금과 비슷하여 은퇴연금, 배우자연금, 장애연금, 그리고 유족연금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셜연금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만큼 혜택 범위도 적습니다. 은퇴 기준 연령도 미국보다 낮은데요. 예를 들어 1965년생이라면 은퇴연금 받는 기준 나이가 미국보다 낮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소셜연금 제도를 운영하듯이 한국 정부의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신탁기금, 트러스트 펀드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덜 받고 노후의 안정적인 고정수입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 소셜연금 수혜 대상자가 한국에 영주 귀국하여도 연금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디케어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한국에 영주 귀국하게 되면 미국 세법상 Non-Resident Alien 신분으로 분류되며 받고 있는 소셜연금의 25.5%가 매년 연방소득세로 원천 징수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미국에서 영주권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국에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소셜연금을 해외에 영주 귀국을 해도 일시금으로 반환해주는 제도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중 납세 면제 그리고 국민연금과 소셜연금에 대해 양국 기관을 합하여 혜택받을 자격을 부여하는 한미사회보장협정이 2001년도에 체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파견 근로자, 주재원, 연수자들은 미국의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세금 납부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한국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5년이 지나고 미국에서 소셜연금 6 크레딧 이상 받게 되면 이 협정의 혜택을 받게 되어서 한국 국민연금과 미국 소셜연금 혜택을 연계해서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이 협정에는 한국의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과 미국 양국 연금을 동시에 받게 되면 WEP 조항에 의해 미국 소셜연금 혜택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의 국민연금은 이러한 조항은 없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도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85년 전 노년층과 사회적 약자층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미국 소셜연금 제도가 많은 성과를 거두었던 만큼 미국 제도를 벤치마켓해서 만든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가 노인 빈곤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사회보장 정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전 TV 토론을 보니까 당시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부족한 사회보장 제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시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연방정부는 2020년도에 약 6,500만 명에게 1조 달러를 사회보장연금 혜택으로 지출하였는데요. 이 돈은 바로 근로자의 세금에서 모아진 소셜연금 신탁기금에서 나옵니다. 이와 같이 소셜연금은 종량제 프로그램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30년 넘게 소셜연금은 현금으로 넘쳐났습니다. 수입이 지출보다 더 많았던 것이죠. 남은 신탁기금은 안전한 국제에 투자되며 이곳의 2020년 평균 이자율은 2.5%였습니다. 이자율이 좀 작죠. 그러나 2010년도부터는 세금 수입만으로는 감당이 되질 않아 이자 수익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부터는 신탁기금 원금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일이 향후 계속 이어지게 되면 2035년도부터는 약속된 연금 혜택의 약 79%만 지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방의회는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 Social Security 2100 Act 이라고 불리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 플랜에는 세금 인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연방의회가 할 수 있는 많은 옵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부족한 소셜연금 재원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아이디어들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금 혜택 범위 축소, 소셜연금 민영화 추진, 유니버설 베네핏으로 전환 등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도 모두에게 만족하는 제도는 아직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연방의회는 지금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개선해 나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